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승우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가 응용수리 들어가는 거예요. 응용수리 일단 앞단에서는 뒤에 응용수리 프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제 문항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내용들을 요 2시간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이 기본서를 하시는 분들이 또 뒤에 우리 독끝 500제나 이런 것들을 또 하시게 될 거란 말이죠. 혹은 먼저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응용수리 500제에서 좀 겹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요 앞 시간 2시간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보다 좀 상세한 부분들, 이제 강좌마다 모두 겹치게 만드는 건 좀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500제에서 또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수학에서도 이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일단 나는 기초가 약하다 하면 기초 수학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응용수리 500제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없는 분들, 그렇게까지 수강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풀이를 위한 접근법이라는 게 요 2시간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은요, 배수와 약수는 자료 해석이나 응용술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수와 약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수리 능력에 들어가면 이게 수리 능력이든 문제 해결 능력이든 자원 관리 능력이든 수리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시겠다고 하면은 한번 좀 짚고 가셔야 돼요. 일단은 배수와 약수라고만 좀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내용을 좀 살짝 얘기해 보면 문제를 풀 때 말이죠. 일단 가장 직접적인 거는 방정식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 때요. 식을 세웠더니 3x 플러스 y는 뭐 몇? 이거 뭐 아무거나 할게요. 17.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식이 등장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형태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식 하나 더 있어야지 이 문제를 푸는 거다가 아니라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7을 만들까 말까 좀 고민하면서 썼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라고 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K예요. 그럼 K가 되고 K라는 놈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어떤 게 깔리냐면 3의 배수에다가 Y가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있는 거다. 만약에 17X에다가 41Y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결과물이 K라고 한다면 이건 K는 17의 배수와 41의 배수의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2개의 문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시간을 잡아먹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줄 때 y는의 형태로 준다면 훨씬 더 심플해지겠죠. 뭐 9x 더하기 7. 이 말은 무슨 말이 될 거냐면 y를 구하라고 한다면 y는 7을 제외하면 9의 배수일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문제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것. 자, 우선은 좀 정리할게요. 저 좀 두서없이 쓰는 거 좋아합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요런 모델 예시의 형태로 그냥 하나를 써놓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런 유의 모델. 이 모델을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17의 배수. 17의 배수에다가 3이 플러스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 이게 y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보통 이제 예시로 역시 따진다면 뭐 다 예시겠지만 뭐 만약에 문제에서 11%를 언급을 해요. 자, 11%를 언급했다라는 건 몇의 배수를 생각하겠다? 11의 배수를 생각하겠다. 만약에 문제에서 93%라고 한다면 93 배수를 생각하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나오더라도 역시 배수나 약수를 떠올릴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런 93%가 나오면 진짜 93의 배수를 본다가 얘는 맞겠으나 만약에 95%가 나온다면 95% 같은 경우에는 0.95거든요. 0.95가 만들어내는 최초의 정수는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합니다. 10을 하면 9.5가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여긴 19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95%는 19의 배수인 겁니다. 그래서 19의 배수에서 찾겠죠. 기본적으로 이 배수와 약수는 무엇과 좀 연동돼야 되냐면 선택지요.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고르는 거를 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배수나 약수를 보고선 접근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풀고 있고, 그래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통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배수와 약수에서는 근본적으로 방정식 형태에서 이런 걸 배수로 인식한다라는 것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비율이 나오더라도 역시 배수로 인식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크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환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 시간 두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빠른 풀이를 위한 접근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10초, 20초 컷이에요. 이 내용 결국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뭔지가 우리한테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증가한 B 메뉴를 물어보는데 11% 증가한 B 메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 문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한 B 메뉴는 11의 배수겠죠. 그럼 11의 배수는 이 중에서 뭐냐라는 거고요. 11의 배수를 여기서 잠깐 살펴본다면 11의 배수는 홀수 번째 숫자와 짝수 번째 숫자의 합의 차가 0이거나 11의 배수. 말이 좀 빠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1의 배수를 하나 써놨어요. 뭐 여기다 11의 배수 하나 더 쓰라고 그러면 하나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되게 긴 숫자가 있어요. 11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러면 홀수 번째끼리,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는 숫자들끼리 더해줍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4, 8이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짝수 번째들끼리, 그러니까 홀수 번째, 짝수 번째라는 그 홀짝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건너뛰기로 더해준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노란색끼리 더해도 1 더하기 3 더하기 4, 8이죠. 그리고 빨간색끼리 더해도 2 더하기 2 더하기 4, 8이죠. 그래서 이들 간의 각각의 합의 차가 0이거나 11의 배수면 11의 배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걸 만족하는 게 몇 번이냐는 얘기고요. 여기 3번에 있습니다. 264, 2 더하기 4, 6이고 6은 6이라서 둘이 빼면 0, 0 또는 11. 그러면 11의 배수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선택지에 하나만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정확히 이건 하나만 있을 걸 염두에 두고 알려드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은 역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지가 3개 정도 나올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3개가 나오면 어쩌냐? 가운데 값을 넣으세요. 왜 가운데 값을 넣으라고 하냐면 가운데가 답일 거라서가 아니라 가운데를 넣어보시면 답일지 아니면 업일지 다운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개까지 나오는 게 합리적인 상황인 거고 그걸로 한번 역산해서 간다까지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느낌으로 그냥 바로 골라낸 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좀 다른 표현도 볼까요? 사실 그러니까 배수나 약수의 성질을 사용하기 좋은 건 거기 나오는 비율, 배율들이 까다로운 겁니다. 걔가 까다로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17이 나오고 0.17이 나오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만족하는 숫자는 매우 한정적일 테니까. 실제 선택지를 구성할 때요. 좀 별개 얘기지만 만약에 정답이 12면요. 그러면은 출제자가 12를 기점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 때 몇의 배수를 사람들이 생각할 거니까 배수를 다 넣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12에서 가까운 숫자들을 쭉 배치하는 겁니다. 그게 1씩 건너뛰기일 수도 있고 2씩 건너뛰기일 수도 있겠죠. NCS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의 그냥 딱 그 정도 로직으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실제 여기 답에 있는 것들이 뭐 그런 배수의 성질을 만족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진짜 공 많이 들여서 내는 거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 산악회 전체 회원수 36명, 등산 남자 회원 3분의 1, 여자 회원 4분의 1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정수 단위로 셀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뭐 토막을 내 세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자 회원의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남자는 3의 배수인 인원인 거고 여자 회원의 4분의 1이 참가했다고 하면 여자 회원은 4의 배수인 거죠. 문제 질문이 뭐냐면 이 산악회의 여자 회원 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자 회원은 4분의 1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자 회원은 4의 배수여야 되고요. 그 4의 배수를 제외하고 나면 남자 회원은 3의 배수가 되는 숫자가 답인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전체 인원이 3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여자 회원이 12명이면 남자 회원은 24명으로 봐야죠. 여기 여자 회원이 16명이면 남자 회원은 20명으로 봐야죠.
지금 제가 왜 1번과 5번만 했냐면 4의 배수가 되는 숫자는 이 둘밖에 없거든요. 이 중에서 남자 회원이 3분의 1까지 만족이 되는 건 1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일 거다. 굳이 그러니까 방정식이 긴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길지도 않지만 1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더더더 짧아야 되니까 이 문제 읽고 남자 수 X, 여자 수 Y 합쳐서 36, 그 다음에 남자 회원의 3분의 1과 여자 회원이 참가해서 4분의 1이 참가해서 11명이 되었다로 또 이것도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4분의 1, Y 합쳐가지고 11이 되었다. 그리고 이걸 연립해야 되고요. 근데 이 과정도 생략할 수 있는 게 배수 약수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이 표현은 배수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약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수 약수로 접근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를 더 얹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보는 NCS 문제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농협 같은데 뭐 농협 5급, 6급 이런 데 같은 데들은 그냥 진짜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내는데 그런데 좀 일부의 개념을 제외하면 다 여타의 회사들은 실무의 느낌이 나게 문제를 구성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출제자들이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많이 쓰는 정수, 정제된 숫자들 있죠.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 그것들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배수나 약수를 활용하기가 좋아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와 약수 꼭 기억하시고 비율이 까다로울수록 최우선순위로 떠올려 보실 개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환해서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얘는 시간을 2분 정도 두시고 좀 풀어보시고 이 설명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기본 공식 세우는 것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A, B 두 사람의 지난달 수입의 B는 12대 7. 자, 비율이 나오면 문자를 붙여야 실제값이 됩니다. 비율이 나오면 문자를 붙여야 실제값. 그러니까 12대 7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12x, 7x가 실제 수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출의 B는 7대 5라고 했는데 같은 문자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문자. 그러니까 여기에 x 붙였다고 여기도 x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y 붙여줄 겁니다. 어쨌든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들어온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면 남는 돈이 되겠죠. 여기 지금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돈이 얼마가 부족한지 써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입에서 지출을 뺄 거예요. 7대 5였으니까 7y 빼기 5y라고 할게요. 위에는 21,000원이 남는다고 했고요. 밑에는 7,000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둘을 연립하는 건데 문제 질문이 뭐냐? 했을 때 지난달 A의 수입과 A의 수입 여기 있습니다. 위에가 A, 밑에가 B예요. A의 수입과 B의 지출의 차이를 구해달라.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질문은 12x에서 5y를 뺀 것이 몇이냐가 이 문제 질문이 됩니다. 12x에서 5y를 뺀 것은 몇입니까? 자, 이게 이 문제 질문이 된 거예요. 연립하실 수 있겠죠. 연립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좀 짜증나게 하는 부분은 여기 숫자를 맞추기에도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고 12 곱하기 7 할 거니까 84로 맞출 거니까 여기 맞추기에도 둘 다 5랑 7을 곱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좀 이제 시간을 끌어가겠죠. 여기 있는 것들 모두 다 여기는 다 5를 곱하고 밑에는 다 7을 곱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할 부분. 실제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떠올려 볼 부분이에요. 자, 비율, 뭐 분수, 뭐 소수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나오면 뭘 떠올린다? 배수 약수예요. 지금 이 주제 자체인 거죠. 배수 또는 약수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비율, 분수, 소수가 나와서 그럼 혹시 배수나 약수를 떠올려 볼 수 있는가? 특징을 체크합니다. 보시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모두 다 똑같이 7의 배수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식으로 살펴보시면 훨씬 더 잘 보이는데 12의 배수, 몇의 배수인지는 모르겠지만 12의 배수를 기본적으로 갖춘 놈이 7의 배수를 빼면 7의 배수가 된대요. 7의 배수와 7의 배수의 덧셈 뺄셈은 7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란색은 7의 배수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의 배수,
7의 배수. 그럼 이 노란색은 7의 배수인 겁니다. 문제의 질문이 7의 배수가 될 놈과 7의 배수가 될 놈의 빼기를 물어봤으니 결과는 7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결과 중에서 7의 배수가 답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보통 비율 문제가 나오면 처음부터 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배수랑 약수를 풀겠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맞추게 문제를 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되는 빈틈 같은 거예요. 출제자가 굳이 이걸 염두에 두고 출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문제에서 반영이 잘 된다. 왜냐하면 구성상 기본적으로 이런 곱하기 형태는 배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배수 약수로 이런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뭐 1, 20초 정도에 끝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건데 물론 비율이나 분수, 소수 같은 게 등장하지 않거나 이런 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고 100의 문제가 나와서 100의 문제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풀린다고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 때 보통 20문제 정도 이제 좀 많이 나온 데가 20문제 정도 나오죠. 2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그중에서 7, 8문제만 이렇게 풀어줘도 전체 시간 밸런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 내엔 절대 풀지 못하겠다라는 문제가 거기서 50% 혹은 그보다 조금 적은 퍼센트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만 풀어주면 시간 밸런스 맞고 남들보다 한두 문제 더 풀어가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4번이었고요. 7의 배수. 자, 그 다음에 끝수요. 두 번째 개념입니다. 끝수 중요하죠. 끝수는 지금 딱 저 어감이 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딱 기대치가 있으실 거예요. 끝에 숫자를 보라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막 더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123 더하기 216 더하기 47 빼기 65 더하기 54 더하기 19 뭐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것의 결과물을 구하는 것. 물론 정확히 이렇게 텍스트가 써지진 않을 거고 상황을 정리해보니 이런 계산의 결과일 거다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 끝수라는 단어를 보셨고 이런 더하기 빼기를 보시면 진짜 끝수로 접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가 쓰는 동안에도 이미 끝에를 눈으로 쫓아가면서 계산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끝에 한 자리만으로 정답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보실 거다. 최소한 적어도 2번이나 3번 정도의 계산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끝에 3자리까지는 계산해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는 보실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한 자리만 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를 제가 예시로나 혹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제집에서 경험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 드물다고 보셔야 되고, 실제 더하기 빼기 할 때 선택지 구성은요, 정말 여러 개의 더하기 빼기라면 당연히 출제자라면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끝에 숫자 정도만으로는 답이 나오면 안 되겠다 정도는 떠올린단 말이죠. 이게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끝수에다가는 뭐를 같이 꼬리표로 좀 달아 놓으셔야 되냐면 3자리인 겁니다. 3자리. 3자리 수요. 그게 앞이든 뒤든 말이죠. 근데 앞에 자리 3자리를 볼 때랑 뒤에 자리 3자리를 볼 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선택지가 정해줄 겁니다. 선택지를 딱 보시면 이거 끝에 3자리로는 도저히 변별력이 없어. 이거는 앞에 3자리를 해야겠어. 혹은 이건 앞에 3자리는 상관이 없다. 뒤에만 봐야겠다. 선택지가 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보셔야죠. 자, 이 문제는 결국 말하는 바가 뭐냐면 4개의 연도가 있어요. 21년부터 24년까지 4개의 연도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공정의 생산량에 대해서 평균 구하라고 한 거니까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4 할 겁니다. 뭐 되게 심플한 계산이에요. 어쨌든 간에 8개의 숫자를 더하고 나누기 4를 한다고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여기 뒤에 숫자가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미 교환으로 보시고 계실 텐데 252랑 842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3자리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딱 대놓고 어디에 해라? 앞에 해라 이건데 앞에 자리가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띄워드리는 숫자 3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얘네들 확실히 달라요. 선택지 간의 간격이 큼직큼직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디테일할 필요는 없다. 대략적인 값만 가져가면 된다. 라는 거 알려줬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하실 거다? 앞에 3자리로 계산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3자리 계산을 안 할 방법을 물어보시면 안 돼요. 3자리 계산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숫자들 더할 거고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은 2분 정도 풀어주시고 2분 정도 놓고 풀어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이 시점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난 2분 정도 놓고 풀었는데 시간이 정말 없더라. 그럼 시간 더 놓고 풉니까? 아니면 그냥 스톱하고 강의 듣습니까? 하시는데 항상 시간은 딱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그냥 하세요. 더 못 풀어도 스톱하고 따라오세요. 자, 지금 여기 앞자리 406입니다. 여기 96입니다. 지금 선택지 간의 간격은 크기 때문에 디테일 안 살릴 겁니다. 이거 둘이 더하게 되면 502라고 쓰는 게 맞겠지만 그냥 500이라고 할게요. 500. 원래는 502지만 500 할게요. 자, 첫 번째 합은 500. 두 번째 451, 111. 둘이 더하면 560. 원래 560인데 560이라고만 쓸게요. 자, 세 번째 416과 132. 그러면 548이 나오지만 550이라고 쓸게요. 뭐 앞에서 버린 것도 있으니까 더 주는 것도 있어야죠. 자, 436과 135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571입니다. 57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누기 뭐 해달라? 얘네들 평균이니까 나누기 4 해달라 이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평균 얘기는 뭐 나중에도 좀 하겠지만 우리 뭐 자료 해석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평균은 같은 값은 배제하고 생각합니다. 모두 500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은 버리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에는 500이 있을 겁니다. 1번이랑 2번은 절대 답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60, 50, 70입니다. 60, 50, 70. 50, 60, 70의 합이라고 볼 수 있죠. 5, 6, 7의 합입니다. 18이니까 180. 나누기 4 하면 45. 별건 아니지만 기억해 두세요. 180 나누기 4는 45. 별건 아니지만 이 자체를 기억해 두세요. 이게 왜 자주 나올 수 있냐면 각도 개념에서 180도 평각이죠. 각도 재는 문제에서 180도랑 360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4등분한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180 나누기 4라는 이 식 자체, 이 결과물 자체까지가 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또 시간을 쓰시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얘네들 모두 500은 갖고 있으니까 평균이 500에서 출발하는데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니까 45가 추가로 붙더라. 545가 답이라는 거죠. 이 중에 545에 가까운 게 어느 것이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끝수 계산하는 거에서 이제 좀 나름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좀 어려운 버전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타이머 제한 없이 그냥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풀었을 때와 지금 제가 설명해서 푸는 것과의 그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를 좀 비교를 해주세요. 당연히 확실히 차이는 좀 날 겁니다. 일단 기본식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좀 어려웠던 사례,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 연립방정식으로 나오는 것 중 혹은 뭐 끝수의 개념으로만 집중한다 하더라도 나오는 것 중 최대한 어려운 거를 좀 찾느라고 이 문제로 선정을 했고요.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집합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어떤 M 브랜드의 패딩 조끼는 80만 원, 장갑은 17만 원에 판매가 된답니다. 무슨 어디 비싼 브랜드겠죠. 근데 세트로 사면은 91만 원으로 깎아준대요. 거무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91만 원짜리 세트가 몇 개, 단품으로 각각 몇 개, 이런 개념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패딩 조끼를 일단 어떤 영역만큼 가지고 있다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장갑이라는 것도 역시 어떤 영역만큼 있다고 볼 겁니다. 여기서 가격으로 보면 장갑은 17만 원, 패딩 조끼는 80만 원, 세트는 91만 원이라고 했는데 몇 개 팔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판매된 장갑은 총 40켤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함께 팔린 세트의 수를 골라달라. 자, 함께 팔린 세트는 X라고 할게요. 하지만 장갑이 총 40켤레니까 장갑 단품은 40 빼기 X로 할게요. 그리고 패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 합쳐서 몇 개 나간지도 없어요. 진짜 최악이죠. Y라고 쓸게요. 자, 그래 놓고 판매된 금액의 합은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 세트의 수를 여기서 골라달래요. 이걸 만족하는 답이 하나밖에 없나 봐요. 자, 이제 식으로 쓸게요. 전체 금액은 80Y 플러스 91X 플러스 17 곱하기 40 빼기 X가 될 거고요. 이것이
4554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테마가 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끝수입니다. 우리 끝수 보고 할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다 더해져서 4로 끝나야 돼요. 얘네들이 다 계산이 돼서 4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맥락으로 볼 때 얘는 4에 영향을 주겠냐 이거예요. 얘는 절대 못 주죠. 왜? 8, 10이니까 10의 배수 단위니까 쟤는 영향을 못 줍니다. 쟤는 뺄게요. 그럼 이들 중에서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잖아. 아니죠. 선택지에 있죠. 선택지에 있는 걸 넣어서 확인할 거죠. 얘를 조금 더 정리할게요. 지금 여기 91x인데 빼기 17x랑 계산하게 되면 64x가 될 거고요. 17 곱하기 40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17 곱하기 40은 10단위로 끝나니까 결국에는 얘 혼자서 끝에 숫자가 4로 끝나게 하는 숫자여야 되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누구랑 곱해서 4로 끝날지 골라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4로 끝났으니까 4일은 4, 4, 6에 24 이런 놈들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가용한 숫자는 여기 21세트 4일은 4 가능하고요. 4, 3, 12 안 되고요. 4, 5, 20 안 되고요. 4, 7에 28 안 되고요. 4, 9, 36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 약수, 끝수 이런 것들이 다 쓰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데 처음부터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얘는 끝수야, 얘는 배수야가 아니라 좀 뭔가 적당히 섞이는 게 있죠. 사실은 지금 80이라는 걸 정말 끝수라서 빼겠다가 아니라 80이 배수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런 것들을 이게 평범한 문제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려고 하셔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딱 이 문제가 정확히 끝수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선 시작하시는 걸로 정해두시면 안 돼요. 연립방정식의 문제들은 그냥 한 번씩 다 넣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방향들을.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시간 내에 풀려면 1분이란 시간 내에 풀려면 공식 정도 세워놓고 배수나 약수 혹은 끝수의 방향에 맞춰서 풀어보는 게 가장 노멀하겠죠. 그리고 그게 가장 좀 상식적인 풀이 아닐까요? 그럼 한 1분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문제도.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너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선택적으로 추출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로 그런 부분들, 진짜 시간이 없는 분들, 정말 막 내일 모레 시험인데 오늘 인강을 보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볼 거라면 앞단에 배치합니다. 각 파트별로.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좀 함축적으로 이 내용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선택지로부터의 추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이게 잘 먹히죠. 자, 어렵다라는 거는 조건이 까다롭다와 거의 비등비등한 개념으로 보통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조건이 까다롭다. 다시 말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선택지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거를 찾는 게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쉬운 문제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선택지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어때야 되는지를 한 번씩 좀 이렇게 반영해 보시는 거예요. 일단 되게 쉬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형이랑 동생의 나이의 비가 6대 1이래요. 동생이 1살, 형이 6살일 수도 있지만 6대 1이니까 2살, 12살 이런 거 다 가능하겠죠. 3년 후의 나이의 비는 3대 1이 된대요. 형과 동생의 현재 나이는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현재 나이 비가 6대 1이라는 걸로 현재 나이를 저대로 한번 그대로 쫓아가 볼게요. 현재 나이를 6x, 1x라고 놓고요. 3년 후의 나이의 비는 3대 1이라니까 형이 3살 먹고 동생도 3살을 먹어요. 그리고 그 3년 뒤의 나이의 비는 3대 1이다.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지만 처음부터 뭘 할 수도 있냐면 선택지에서 고를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6대 1인 걸 찾고요. 여기 지금 6대 1인 거 이거 15, 3은 5대 1이니까 안 되겠고요. 3, 6, 18, 1, 6은 6, 2, 6, 12, 4, 6에 24. 만족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 3을 더해서 3대 1인 거. 여기다 3 더하면 9, 3 더하면 4. 9, 4는 안 되니까 패스하고요. 3 더하면 15, 3 더하면 5, 5랑 15. 맞네요. 3대 1이네요. 그럼 정답은 2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선택지에서 고르는 것. 연립방정식은
두 개의 성질, 미지수가 두 개라면 두 개의 성질이 교차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지에서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선택지를 구성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6대1이나 3대1로 사람들이 찾을 거를 쉽게 찾지 못하게 6대1과 3대1이 들어가게 구성해야지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선택지에서 골라가면서 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또 하나의 개념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쓰실 거지 사실은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에서 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찾는 건 하나의 방향이다. 기억해 두시고 그걸로 좀 어려운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선택지 아니면 시간 내 풀겠나 싶은 문제로 준비했어요. 일단 이 문제 잠깐 타이머 놓고 풀어보실 텐데 어떻게 풀어보셨으면 좋겠냐면 어느 거부터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3번부터 넣으시라.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선택지로부터의 추론이라고 정해놓은 여기에는 처음부터 어떤 식을 쓸지 정도는 보이는데 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예 식도 모르겠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걸 쓰겠다는 건데 일단 3번을 넣어보시라. 3번을 넣으란 이유는 정답이 많아서가 아니라 3번을 넣었을 때 답이 이거보다 클지 작은지를 알 수도 있고 혹은 일단 하나를 넣어보면 어떤 걸 넣는 게 그나마 정답에 가까워지겠다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으니 근데 이도 저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뭐 느낌도 안 나오고 업앤다운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넘어가셔야죠.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방향성을 좀 보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3번을 넣어 볼 거예요. 일단 3번을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신경 쓰면서 보실 부분들이 몇 개 있겠죠. 여기 뭐가 있냐면 에스컬레이터가 두 개가 있고 동시에 에스컬레이터에서 양쪽에서 갑과 을이 올라가고요. 근데 갑의 속력은 을의 2배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갑이 한 계단을 갈 때 을은 갑이 을의 2배라고 했잖아요. 을은 절반을 갈 거다. 다시 말해서 갑이 2계단 가면 을은 1계단, 갑이 4계단 가면 을은 2계단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것만 보면 갑이 도착할 때까지 30계단을 걸으면 을은 도착할 때까지 15계단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 이상한 거죠. 아마 여기서 제일 처음 갸우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갑이 도착할 때까지 30계단을 갔는데 사실은 을이 지금 20계단을 갔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을이 20계단을 가면 갑이 40을 가야 되지만 갑이 40을 가기 전에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버린 거죠. 에스컬레이터에 계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30계단으로 나온 겁니다. 에스컬레이터의 특성상. 자, 우선은 그래도 이 상황은 거리 속력 시간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다. 뭘로 해라? 3번부터 넣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3번으로 해볼게요. 3번에 총 계단수가 72개인 겁니다. 일단 갑부터 할게요. 한번 그냥 이걸로 세팅을 해보죠. 갑은 30계단을 움직인대요. 에스컬레이터는 42계단을 그 동안에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을은 20계단을 움직인대요. 에스컬레이터는 52계단을 움직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가 문제에서 말하는 갑의 속력은 을의 속력의 2배 같아 보이냐 이거예요. 이 상황들을 보셨을 때 얘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전혀 느낌도 안 오죠. 이걸 보고 뭘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긴 한데 이쯤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스컬레이터 각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그러니까 굳이 개념으로 보자면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이 양쪽에서 여기 사람이 자, 이 정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림이에요. 자, 이제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을 먹는 거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양쪽에서 둘이 서로 움직이는 게 만나서 전체 계단 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전제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은 에스컬레이터의 수량 대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속력 그 자체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저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숫자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숫자라는 거죠. 이 72개라는 것. 그럼 이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선택하기 좋은 건 뭐겠냐 이거예요. 갑이나 을이나 이 숫자를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10단위로 끝나는 게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한 거고 둘 중 하나로 다시 해봅시다. 자, 지우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갑은 30개, 총 60개 계단이라고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30개 움직여요. 을은 20개 올라갈 동안 에스컬레이터는 40개 움직입니다. 둘이 약분해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갑이 한 계단 움직일 때 에스컬레이터가 한 계단 먹고요. 을이 한 계단 움직일 때 에스컬레이터가 두 계단 먹습니다. 어때요? 두 배라는 느낌이 보이나요? 지금 이 문제에서 말은 딱 그 두 배 느낌이죠. 에스컬레이터 두 개 움직일 동안 한 개 움직이는 사람과 에스컬레이터 한 개 움직일 동안 한 개 움직이는 사람은 두 배 같아 보이죠? 정답이 2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들을 대입해 보면서 내가 상상해서 아예 느낌도 안 오는데 느낌이 올 만한 숫자로 전환하시면서 사실은 문제풀이 방향을 좀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선택지가 있는 문제의 최장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선택지에서부터 시작하기. 객관식형 문제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크게 가져가는 이점이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몰아주기입니다. 이 몰아주기랑 이 나눠갖기랑 제가 두 가지를 여기 이제 설명으로 마지막에 좀 배치를 했는데, 몰아주기랑 나눠갖기는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푸신다라는 거를 대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연립방정식 자체가 일단 나오면 그 다음에는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쨌든 문제를 여차저차 해서 식을 세웠고 이제 식이 나왔다. 그러니까 식만 풀면 답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럼 이제 여기서 할 거는 그 식을 푸는 시간을 또 줄여야죠. 그 식을 암산으로 한다면 좀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쉽게 풀어내는데 필요한 개념 둘 중 하나라는 거고요. 요 몰아주기라는 건 심플합니다. 저 단어 자체예요. 오피셜한 명칭 아니고요. 제가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몰빵 주세요. 이건 좀 약간 이상해서 몰아주기로 해놨는데 한쪽에 다 주란 얘기예요. 한쪽에. 자, 예시를 볼게요. 되게 쉬운 예시입니다. 오리랑 토끼 모두 8마리 있습니다. 근데 다리 개수의 합이 24개입니다. 오리는 몇 마리입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리랑 토끼가 모두 8마리라고 나왔고 각자 몇 마리가 있나 봐요. 당연히 식을 세운다고 하면 오리, 토끼, X 더하기 Y 합쳐서 8이라는 식 하나 세울 수 있고요. 다리 수의 합이 24개라니까 오리는 다리 2개로 볼 거고요. 참고로 동물은 손을 치지 않습니다. 원숭이라 하더라도 손발 아니고 발로 쳐요. 사람만 손 칩니다. 저건 날개라서 다리를 2개로 친 겁니다. 2개는 날개라서. 그래서 2x 플러스 4y는 24. 이게 이런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손을 보지 않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껏해서 나와봐야 포유류랑 조류밖에 안 나옵니다. 뭐 절지류 이런 걸 낼 수는 없잖아요. 무슨 진해가 384 이런 건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 나와봤자 기껏해야 이제 2x4y로 좀 구성이 되는 문제고요. 이 문제야 되게 쉽죠. 여기 지금 2x4y니까 2배 정도 해주면 빼서 4마리 금방 나오긴 하거든요. 이걸 손도 대지 않고 풀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 볼 만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할게요. 얘는 처음부터 한쪽에 몰아서 주긴 줘야 되는데 일단 좀 정리해 볼게요. 자, 토끼는 다리가 4개고요. 오리는 다리가 2개입니다. 그러면 한쪽에 몰아서 다 줬다고 해보죠. 만약에 토끼한테 모두 다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토끼한테 8마리 주면 다리가 32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답에 맞지 않아. 그럼 한 마리 조정하자라고 해서 토끼 다리 4개를 빼고 오리 다리 2개를 올리면 결국에는 4개 빠지고 2개 올라가면 2가 빠지겠죠. 전체 개수에선. 다시 말해서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만큼이 하나 조절할 때마다 조절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일단 제일 처음에 받아들이실 건 이게 방정식 구조로 같이 있을 거니까 한 마리 조정할 때마다 다리는 2개씩 변동이 있을 거다. 일단 이걸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끼 8마리, 다리 32개라고 한쪽에 이제 다 몰빵으로 준 결과가 나오면 이거 염두에 두고 조절하시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굴리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한 마리 조정할 때마다 다리가 2개씩 변동이 돼요. 근데 지금은 다리가 32개, 우리의 목표는 24개입니다. 목표가 24개니까 24개면 몇 개 조절하면 되죠? 다리가 32에서 24이면 8개. 근데 한 마리 조정할 때마다 2개씩.
4마리 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 개수 24개고 8개 빠져야 되니까 4마리 조정 다 가져왔다가 4마리 주면 됩니다. 8마리 가져왔다가 4마리 주는 거죠. 4마리일 거다 이거예요. 조금 더 응용된 형태로 문제 볼게요. 되게 쉬운 문제니까. 일단 이 문제는 그래서 정답 2번 4마리였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안 풀어보셔도 돼요.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입장료입니다. 어른이 2,500원, 어린이가 900원입니다. 저는 2,500원이 계산하기 좀 편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자, 어른과 어린이를 합쳐서 14명이 입장한다고 합니다. 2,500이 4명 있으면 10,000원이죠. 근데 여기 10명도 있으니까 25,000원에다가 10,000원 추가해서 어른으로만 다 준다면 35,000원이 입장료입니다. 어른만 준다면 35,000원. 이해되시죠? 14명 다 준다면. 근데 문제에서는 입장료가 27,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분명히 어른만 다 간 건 아니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부분, 어른은 2,500원, 어린이는 900원. 둘의 차이는 1,600원. 한 명을 조정할 때마다 1,600원씩 올라가거나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어른이 다 가져간 상태에서 어린이 숫자로 전환한다면 1,600원씩 빠지겠죠. 이 생각이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어른 2,500원, 어린이 900원, 둘의 차이는 1,600원입니다. 한 명 조정할 때마다 1,600원의 변동이 있어요. 자, 어른한테 모두 다 줄게요. 35,000원.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현재 35,000원. 근데 우리 목표 금액은 27,000원. 8,000원이 빠져야 됩니다. 8,000원. 1,600에 몇을 곱하면 8,000이 되겠습니까?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8,000이 빠지려면 5명이 빠져야 되고 그 말은 어른 14명에서 5명 빼는 겁니다. 어린이가 5명이 된다는 얘기죠. 어른은 9명이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는 몇 명 입장한다? 5명 입장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 정식이 무조건 개수 딱 맞춰서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에는 이 양식이거든요. 결국에는 X랑 Y 앞에 붙어있는 숫자의 차이를 생각하는 양식이거든요. 이거를 한쪽에 다 준 다음에 생각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암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속도가 점점 늘죠. 어차피 뻔하디 뻔한 그 결과들,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정답은 2번, 5명이었고요. 반반 주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조금 전이랑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택했냐면 한쪽에 몰아서 주는 걸 택했죠. 근데 한쪽에 몰아서 줬는데 답에서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란 얘기냐면 반대편으로 몰아주든지 아니면 가운데서 출발해 보시라.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형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은데 가운데서 출발할지 한쪽 끝에서 출발할지는 다양한 문제에 반영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거겠다라고 느낌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반 주기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처음부터 반반 놓고 해보는 것도 해보세요 정도입니다. 문제로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 2분 혹은 3분 정도, 그거보다 좀 오버되면 그냥 스톱하시고 설명 들으시고 그 정도 좀 넉넉하게 시간 잡고 한번 풀어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설명 해볼게요. 이거를 일단 한쪽에 몰아서 줘서 풀었을 때와 반반 놓고 풀었을 때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게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이기면 5점을 얻는데요. 지면 2점을 잃습니다. 이 기본 점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5점 얻고 2점을 잃는다는 말로 처음에 여러분이 떠올리실 건 하나, 이기고 지는 횟수를 조정할 때마다 7점이 어느 누군가는 더 받을 거고 어느 누군가는 빠질 거다. 그러니까 차이로 본다면 이 문제에서 차이를 언급했거든요. 몇 점 차이. 그래서 차이는 14점씩 생길 거다. 문제 하나 조정할 때마다 14점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이겼네, 누가 졌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승수 따질 때마다. 자, 갑한테 다 줄 거예요. 40회, 갑이 40회를 몽땅 다 승리한다고 합시다. 그럼 5점을 얻으니까 5, 4, 20, 200점을 얻고 기본 점수가 80점이라고 했으니까 280점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문제 있죠. 뭐 이긴 사람은 몇 계단, 진 사람은 몇 계단 내려간다 이런 거 있죠. 가위바위보 문제나 아니면 이런 점수, 이기고 지는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가 있는 문제는 총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점을 찾으세요. 가위바위보 문제, 정확히 딱 지정해 드릴게요. 가위바위보 문제와
이기고 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는 총점이 있습니다. 한 번 정하면 총점은 유지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갑이 40번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을이 이제 40번 패배하겠죠. 같이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을은 기본 점수 80점에서 2점씩 40번 빼서 빵점 됩니다. 총점이 280점이에요. 이건 계속 유지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80점 차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문제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이라고 했냐면 언급하기로 56점 차이라고 써있죠. 여기 점수 차이가 56점. 자, 현재 280점 차이인데 56점 차이가 날 때까지 가는 시간이 있죠. 그럼 이건 여기서 출발하는 건 좀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멀어진 거죠.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가운데 출발이었어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도 끝은 내볼게요. 자, 현재 280점 차입니다. 하나 조정해 볼까요? 39회 승리하면 7점 빠질 거고 여기 39회 패배, 그러니까 한 번 이긴 거니까 7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차이는 몇 점 차이가 나냐면 266점 차이가 나고요. 총점은 동일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56점 차이가 나려면 현재 하나 조정할 때 14점씩 바뀌는데 266이 56점이 되려면 210점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210점을 빼려면인데 한 번 조정할 때 14점, 14 곱하기 15가 210입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15가 210이란 얘기는 15경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승리와 패배를 15번씩. 이쪽은 15번 승리를 추가해야 되고 저쪽은 15번 패배를 추가해야죠. 그래서 여기 이 점수에다가 이게 낮은 점수니까 여기에다가 15번 플러스 할 겁니다. 7점을 15번. 7 곱하기 15는 105고 여기에 105를 추가하면 112가 돼요. 이미 여기까지 오면서 뭐야 하면서 멈추면서 보셨거나 다시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112가 답은 맞는데 이 상황이 간결하진 않죠. 그럼 이걸 심플하게 본다면 어떨까? 자, 처음에 한쪽에 몰아서 줬는데 점수 차이가 정답과 너무 멀더라. 이제 뭐 해보겠다? 반반 쪼개보겠다. 이미 처음에 액션을 통해서 우린 총점이 280점인 걸 압니다. 그래서 요 조금 전에 꾸역꾸역해서 이 112점까지 온 거를 좀 더 간결하게 본다면 반반 딱 쪼개요. 총점은 280점, 점수 차는 56점이니까 반반 나눈 상태, 140 상태에서 28점 주고받으면 끝이죠.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뭐가 좀 빨랐냐면 56점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왜 28점을 주고받는가? 천천히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4점 4점이 있습니다. 4점 4점은 0점 차이가 나요. 아무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하나를 접어서 한쪽이 그걸 받으면 하나를 주고받았지만 2점 차이가 납니다. 원래 점수는 주고받으면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56점 차이가 나려면 28점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총점수가 280점이면 140, 140으로 반반 놓으시고 28점 더하고 빼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28점 주고받으면 한쪽은 28 빼니까 112, 한쪽은 28을 더하니까 168이 되겠죠. 문제는 낮은 점수를 원했으니까 112점이 답일 겁니다. 소 심플해지는 거죠, 풀이가.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다.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한쪽에 몰아서 줬는데 아니면 바로 태세 전환해서 절반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암산으로 최대한 많은 연립방정식을 좀 전환하세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이제 학습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112점인 것까지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세밀한, 디테일한, 자주 나오는 유형들에 대한 풀이 방식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앞에 것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